상반기보다는 이제 하반기에 삼성전자의 어떤 수급이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이 건들은 좀 더 개선되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좋았던 부분들은 이제 모바일 사업 부분, MX 사업 부분에 대한 이 실적들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뭐 40% 증가가 됐고 그동안 좀 리스크로 좀 작용됐던 IR에 관련된 조기 폐지 이슈는 저는 뭐 해소했다고 봅니다. 네. 대체적인 어떤 기조를 보면 저점 대비해서 상당히 반등을 좀 이뤘다. 이 배경에는 ESS에 관련된 수주 성과 기대감들이 좀 반영됐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가 북미 시장에 관련된 ESS 성과 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좀 충분히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좀 되지 않나. 상호관세 유예를 하루 앞두고 일단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좀 타결이 됐는데 네. 미국에 대한 이 조선카드가 협상에 좀 가장 주요하게 그렇죠. 좀 먹히지 예. 않았나. 의외로 좀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에 이제 MRO 수정가 TF 2순위로 지금 지정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변영인 기업공시연구소 대표 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얘기할 텐데요. 네. 반도체는 뭐 시장의 버팀목입니다, 그죠? 네. 순환매 속에서도 빠지지 않고 가고 삼성전자 흐름이 좋았는데 당장은 또 사실은 트럼프가 반도체 품목관세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네. 최근에 이제 테슬라로부터 23조 원 파운드리 그렇죠. 수주 소식이 있었어요. 최근 이슈부터 좀 봐주세요. 네. 일단 뭐 지난주까지에 대한 흐름들 7월 기준으로 보면 외인 수급이 6월 대비해서 한 2.5배 정도 네. 수급이 유입이 좀 되면서 일단 삼성전자가 6만 원대를 좀 강하게 돌파하고 난 이후에 7만 전자까지를 좀 안착하게 된 배경이 좀 됐었고 네. 이런 수급 기조가 뭐 지난주 금요일 기점으로 보면 뭐 세제 개편에 관련된 노이즈 때문에 일부 좀 수급 정체가 좀 반영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대해서 관세 협상이 좀 타결은 됐지만 반도체 품목별 관세에 관련된 그런 노이즈가 재차 수급적인 어떤 영향으로 좀 작용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에 대한 종가 흐름 보면 네. 그렇게 뭐 우려할 만한 않았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상반기보다는 이제 하반기에 삼성전자의 어떤 수급이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이 수급 기대 요인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 여건들은 좀 더 개선되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일단 지난달 28일에 이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165억 달러, 하나로 한 22조 7천억 규모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었는데 네. 일단 계약 기간이 8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2033년도 연말까지 좀 공급하는 그런 계약이고 일단 초기 공시를 보면 NDA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뭐 계약 상대방에 관한 뭐 정보라든가 세부적인 어떤 계약사항들이 공시 초기에는 좀 공개가 좀 되지 않았습니다. 공개 안 하는 거죠. 네네.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 뭐 저기 누구야?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깐 거죠, 뭐. 그래서 대체적으로 시장이 테슬라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었고 네. 하이퍼스케일러들에 대한 매출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아,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가 좀 늦었지만 네. 뭐 브로드컴이라든가 지금 AMD 같은 그런 하이퍼스케일러 향에 대한 이 장기 공급을 혹시 체결한 것이 아닐까 그런 어떤 전망들이 좀 있었고 이게 뭐 일론 머스크가 X에서 이제 우리랑 계약을 했다. 네. 그래서 계약 규모라든가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을 좀 공개하면서 테슬라라는 것이 좀 확정이 좀 됐었는데 네. 일단 계약 규모는 전체 매출 작년도 매출 기점으로 보면 한 7.6% 300조 원 정도를 작년 연말까지 이제 총괄해서 삼성전자가 작년에 한 300조 원에 대한 매출을 기록했는데 네. 일단 수주량들이 한 22조 7천억 22조 7천억 정도 수준이니까 이게 일단 매출액 대비해서 한 7.6% 정도에 대한 효과고요. 이게 장기 계약이니까 사실상 연간 실적 기회 효과들은 뭐 많게는 한 0.7에서 한 0.8% 정도가 네. 해마다 좀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은 실적의 어떤 기여 효과가 좀 크지는 않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를 보면 단일 고객사 기준에서는 뭐 최대 규모라는 점. 그리고 그동안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부분에 관련된 어떤 수율 문제, 그다음에 여기 관련된 경쟁률 또는 뭐 점유율들이 재차 좀 감소되고 있던 그런 부분들 네. 안에서 사실 테슬라라는 이 수주 성과를 좀 냈다는 것들이 중요한 좀 반전 그렇죠. 포인트가 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게 터졌다는 거에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엑셀 통해서 뭐 세부적으로 발표했던 내용을 보면 네. 지금 현재 AI5까지에 대한 개발 양산이 현재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지금 AI6 칩을 삼성전자를 통해서 양산을 하겠다. 그러니까 AI5 모델까지는 TSMC가 지금 생산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단가적인 측면들을 고려해 보면 뭐 한간에는 뭐 TSMC가
해당되는 어떤 캐파가 좀 많은 부분들이 도저히 그 다음 차세대 반도체까지 그렇죠. 네. 양산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삼성전자에 넘어간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소문도 있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단가적인 측면이 AI5랑 AI6에 대한 가격 요건들은 좀 다르죠.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면 네. 일단 시장이 그렇게 보는 거는 뭐 어떤 단가적인 이점도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이 수율에 관련된 어떤 이슈를 어느 정도 좀 해소를 해주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의 어떤 기준치를 좀 더 통과시키면서 계약 성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AI6 칩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곳이 이제 X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에 적용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일론 머스크가 초기 계약 규모가 한 165억 달러라고 이야기됐지만 여기서 더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로보택시에 연계되는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관련된 이 기술들을 보면 뭐 라이다라든가 레이더 같은 고부가 기술이 접목된 것이 아니라 카메라 모듈 센싱 안으로만 100% 자율주행을 좀 구현하고 있는데 CIS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카메라 이미지 센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게 됐죠. 그리고 여기다 해서 뭐 전장이나 반도체 칩까지 고려를 해보면 앞으로 165억 플러스 알파에 대한 그런 수주 요건들은 로보택시에 어떤 구현될 수 있는 어떤 양산 캐파가 증가되면 될수록 오히려 삼성전자에게도 좀 더 기회의 요인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일단 뭐 수주적인 측면들을 보면 TSMC가 현재 독주하고 있는 체제 안에서 삼성전자가 상당한 이번에 성과를 통해서 분위기 반전은 어느 정도 좀 이뤄낸 셈이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변수들은 많죠. 사실은 이제 HBM 쪽에 그 하이닉스에 밀린 부분을 어떻게 치고 나가느냐. HBM도 뭐 내년에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될 거고 가격도 떨어질 거고 여기를 어떻게 뚫느냐의 문제도 있고 또 이 관세 전쟁에서의 품목 관세 얘기도 있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게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실적이잖아요. 이제 실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1분기는 잠정 실적이어서 확정 실적까지 4조 6천억을 1분기가 아니라 2분기죠. 냈단 말이죠. 이제 이후의 실적들이 어떻게 될 거냐를 주목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뭐 분기 실적에 관련된 영향들이 이번에 뭐 컨퍼런스 콜에서 좀 발표가 좀 됐지만 사실 중요했던 게 뭐 시장의 어떤 이 영업이익 추정치 하단이 한 5전대 후반이었는데 이 부분보다 더 내려갔기 때문에 과연 어떤 부분에서 적자 폭이 좀 늘어난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정말 파운드리가 더 안 좋아진 것인가 또는 HBM의 출하량들이 크게 좀 감소한 것인가. 왜냐하면 1분기 대비해서는 레거시 부분이 일부 좀 반영을 해줬기 때문에 중국의 이관신 정책 효과를 좀 봤는데 2분기에는 전혀 좀 예상보다 더 안 좋았던 실적이었기 때문에 세부 데이터가 좀 더 중요했었고요. 일단 뭐 확정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에 대한 데이터들을 좀 봤을 때는 일단 반도체 사업 부분 DS 부분에 대한 이 영업이익 추정 시간 그래도 한 1조 원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라는 전망들 나왔는데 실제 발표됐던 데이터가 4천억 정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큰 폭의 이 손실 반영들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세부적인 내용들 보면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엔비디아 향에 대한 퀄 테스트가 좀 지연되다 보니까 HBM의 납품이 지연됐던 부분들 그리고 지속적인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가동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고정비 부담 효과들이 계속해서 누적 적자를 좀 시현했던 그런 영향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고 잠정 실적에서 언급됐던 내용을 보면 일단 뭐 H20칩에 대한 중국 수출 규제 요건들이 엔비디아의 출하량 감소로 인해서 상당 부분을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좀 이번에 충당금 좀 설정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수출이 다시 좀 재개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3분기에 다 풀려서 가기는 뭐 어렵겠지만 그래도 충당금은 재무제표 안에서 이제 환입되면서 해당되는 손실이 뭐 출하 또는 이제 이런 부분들과 좀 맞물리면 이익으로 좀 환산이 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의 기조효과들은 2분기 대비 3분기의 기회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들이 이번에 가장 큰 DS 부분에 대한 손실 부분으로 좀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가장 좋았던 부분들은 이제 모바일 사업 부분, MX 사업 부분에 대한 이 실적들이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뭐 40% 증가가 됐고 지난 1분기에도 스마트폰 출하량 좋았는데 2분기에 다소 조금 정체 요건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있었지만 그래도 견조했던 흐름들이 좀 나왔고요. 폴더블 폰에 대한 이 흐름들이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 좋은 부분들 특히나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 출시하고 난 이후에 지금 초기 판매량들에 관해서 전체 목표치 한 1,000만 대 정도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는 보수적으로 한 650만 대 정도 팔릴 것이다. 많게는 한 900만 대 정도 제시를 했는데
지금 뭐 단통법 폐지 이슈, 그다음에 SK텔레콤이 지금 뭐 가입자 수에 관련된 어떤 이탈 부분들 때문에 통신 3사 안에서도 경쟁이 심화됐다는 부분들이죠. 이 부분이 오히려 이 스마트폰에 관련된 어떤 교체 수요를 조금 더 빠르게 촉진시키면서 오히려 판매량들이 더 증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컨퍼런스콜에서 이제 밝혔던 추가적인 내용들 보면 메모리 재고 평가 충당금은 이제 일회성 비용으로 2분기 반영이 됐는데 이 부분은 뭐 중국향 출하 재개로 인해서 점진적인 어떤 환입 절차를 좀 거칠 것이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AI 그리고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 확대 그리고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메타가 내년부터 자체 칩 구현들에 관련된 양산량들을 좀 크게 늘려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을 AMD라든가 브로드컴을 통해서 제작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향들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될 수 있고 AMD의 경우에는 지금 HBM3 12단 콜 테스트가 좀 완료가 된 상태거든요. 지금 브로드컴은 8단 완료가 됐고 12단도 아마 제가 볼 때 한 9월 말 안에는 3분기 안에는 뭐 완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4분기부터 양산이 구체화될 수 있는 요건들을 우리가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파운드리는 이제 생각하지 않았던 게 이제 들어온 거고요. 실적 기대감. 결국은 이제 HBM이잖아요. 그죠? 이 네. 부분을 올 연말 그다음에 내년에 얼마나 따라잡느냐인데요. 하이닉스는 사실 이제는 독점적 지위를 어쨌든 간에 캐파는 커지지만 그죠? 네. 뭐 삼성전자나 AMD에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난번에 골드만삭스 자료도 이제 HBM이 내년에 상당히 경쟁이 심해질 것이라는 얘기였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삼성의 위치나 입지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파운드리의 전체적인 점유율만 먼저 보면 지금 TSMC가 지난 4분기 기점에서는 한 67%, 파운드리가. 네. 예, 삼성전자가 한 14%대까지 두 자릿수 유지를 했는데 1분기 예. 데이터를 보면 7.7%까지 이제 한 자릿수로 좀 떨어졌습니다. 여기도 해서 지금 HBM의 시장 출하량들도 2분기 데이터를 보면 네. 지금 HBM3 12단 모델들이 저는 뭐 많이 공급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감소 효과들은 한 1분기 대비 한 25% 정도는 좀 감소되지 않았을까.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3분기에 HBM3 출하량들이 단기간에 더 증가될 수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최근에 HBM3가 이제 9월 말 안에는 콜 테스트 통과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좀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죠. HBM4에 관련돼서 이 샘플 출하 관련된 양산이 시작됐다. 이 부분은 8월 말까지 해서 한 100개 정도가 이제 먼저 공급이 되고 이 부분은 수율 요건들만 참 잘 갖춰지면 SK 하이닉스와 좀 동등하게 좀 진입할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쪽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HBM4의 경우에도 뭐 SK 하이닉스가 아직까지 콜 테스트를 통과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HBM 샘플 출하는 좀 먼저는 했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삼성전자가 해당돼서는 HBM의 시장 선점 과정이 그동안 좀 부진했지만 점진적으로는 어떤 이 점유율을 조금씩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엔비디아가 최근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가격 인하 요구를 좀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는 가격 인상을 좀 제시했다 이런 어떤 이견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삼성전자가 안정적인 수율을 좀 가져가고 단가적인 메리트를 통해서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일부 좀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저는 뭐 취할 수 있는 길은 좀 더 크게 좀 전략적으로는 좀 빠르게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성과 부분들 저는 뭐 충분히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투탑 가운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에서 지금은 어디가 더 좋아 보입니까? 네.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30만 원 돌파하고 난 이후에 뭐 하반기에 AI 수요가 뭐 크게 위축된다던가 그다음에 최근에 실적을 발표했던 미국의 뭐 빅테크 기업들의 경우에도 잠재적으로 캐펙스 투자액이 감소된 것이 아니라 뭐 지금 100억 달러 정도를 더 들린 뭐 알파벳을 좀 시작으로 보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메타의 경우에도 캐펙스를 현재까지는 확대하는 그런 방향성들을 좀 유지하고 있다는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수요를 좀 감안할 때 AI 수요가 좀 위축되는 요인들 이 부분 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어떤 시장 캐파가 좀 감소하기보다 수익적인 측면들에 관련된 노이즈가 좀 일부 있다는 것이죠. 이제 단가가 그동안 비싸게 받았던 것들을 조금씩 깎아주면서 좀 공급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OPM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이
정말 25만 원을 좀 깨야 될 일인가라는 생각들은 좀 있지만 일단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이런 부분들이 수급적인 좀 노이즈가 됐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점진적으로 좀 회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관점에서 보면은 SK하이닉스도 좀 뭐 성장성 관점에서 좋지만 삼성전자를 좀 탑픽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사실 뭐 2분기까지의 실적적인 측면들을 보면 최악이죠. 그렇지만 이제 하반기에 워낙 안 좋았던 기저 대비에 대한 실적 개선에 관련된 기대감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기술력 회복 관점에서 네. HBM의 시장 경쟁력 회복 관점, HBM4에 관련된 전략을 지금 빠르게 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계기 요인 그리고 파운드리에 대한 수주 성과가 지금 테일러 팹에 관련된 이 공정도 한 2020년도부터 이제 본격화한다는 방향성을 좀 제시했기 때문에 일단 2024년도 보면은 전체 일단 공기 마감이 한 92% 정도 좀 완료가 돼 공정률 한 94% 정도가 좀 완료된 걸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떤 장비 반영을 좀 시작하면서 전 연내 생산 양산 체제를 좀 구축하게 되면 뭐 내년부터 본격적인 좀 가동을 시작하는 거와 좀 맞물리면서 뭐 테슬라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는 AMD나 뭐 브로드콘 같은 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고객사 확보를 통해서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정상화 과정 이 부분은 중요한 좀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 요인들이 현실화가 좀 될 때 점진적인 어떤 주가 가치 반영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삼성전자가 조금 더 기회가 열려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주가는 삼성전자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7만 전자를 한번 돌파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6만 9천 원, 7만 원에서 이제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그럼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갈 수 있는 선은 대충 어느 정도로 보세요? 네, 일단 지금 중기 추세선까지는 뭐 탄탄하게 좀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 한 3거래일 정도, 한 2거래일 정도에 대한 조정폭들은 사실 우려한 수준은 아니지만 뭐 전체적인 어떤 투자 심리는 삼성전자의 개별적인 어떤 요인보다는 뭐 시장 영향이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겠고 네. 저는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에 관련된 이 품목별 관세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에 관련된 영향을 조금 반영시키고 난 이후에 충분히 저는 우상향할 수 있는 여건들을 좀 갖출 수 있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한 7만 7천 원 정도는 좀 무난하게 좀 돌파가 좀 되지 않을까. 1차적인 성과를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 더해서 뭐 퀄테스트라든가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수주 성과. 근데 저는 추가적인 수주 성과의 어떤 방향성은 하이퍼스케일러에 관련된 추가 계약을 우리가 염두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가 좀 된다면 2차 목표가는 한 8만 5천 원까지는 네.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추가적인 가능성이 얼마나 상승 가능성이 얼마나 열려 있는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 트럼프의 IRA 폐지 법안 이게 사실 그게 결정이 안 될 때 계속 이제 눌려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오히려 악재가 나오면 올라갈 것이다 그랬는데 네. 사실은 그 발표되고 나서부터 사실 2차 전지가 움직였어요, 그죠? 네. 최근에 이제 비교적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ESS가 이제 시동을 걸었는데 2차 전지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지난 시간에도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네. 차라리 좀 매를 맞고 빨리 털어버리고 가는 것이 맞아요. 예. 악재 해소에 좀 더 음. 수급적으로 좀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는데 일단 매를 맞긴 맞았지만 생각보다 아프게는 좀 안 맞았다라고 좀 평가가 좀 되고 있고요. 7월 초에 이 트럼프 감세 법안에 대한 통과가 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좀 리스크로 좀 작용됐던 IRA 관련된 조기 폐지 이슈는 저는 뭐 해소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우리가 눈여겨볼 포인트가 9월 말 예정됐던 이 최대 7,500달러 규모의 이제 전기차 인센티브가 네. 좀 폐지가 좀 되는 부분들 이 부분이 사실 상반기까지에 대한 누계치를 보면 유럽 시장에 대한 이 전기차 판매율이 회복세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북미 시장도 좀 잘 따라와줬으면 전기차 캐짐이 일부 완화되면서 실적 개선에 관련된 어떤 신호탄을 어느 정도 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 단기적인 어떤 이 인센티브 폐지 효과가 전기차의 어떤 수요를 좀 위축시킬 수 있는 어떤 영향이 좀 될 수 있지 않나.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최근에 뭐 증권사 리포트 안에서도 일단 실적의 어떤 영향들 차량의 어떤 판매량 감소의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일부 좀 제시가 좀 됐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급적인 측면들을 네. 보면 굉장히 요즘 뭐 셀사를 비롯해서 2차 전지 소재사들에 대한 반등이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해당되는 영향도를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좀 상승하게 된 배경들 보면 중국발 공급망 계약 기대감들이 좀 부각이 좀 됐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예. 뭐 두 번째는
리튬 가격이 이제 저점에 대한 반등세가 좀 확인됐던 점인데 일단 뭐 이 중국발 공급망 개혁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리튬의 어떤 과잉 생산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의 과잉 생산 안에서 가격 경쟁 요건들이 좀 심화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중국 자체에서도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통제를 좀 해서 생산량을 좀 줄이겠다 또는 일부 리튬 광산을 좀 폐쇄하겠다 뭐 이런 조치를 이제 9월 말에 좀 확정해서 좀 발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리튬 가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우리가 좀 심리적인 이 저항선 가격대라고 봤던 게 킬로그램당 한 85위안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1분기로 제가 기억을 해요. 한 110위안까지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당시 나왔던 리포트를 보면 2분기에 소재사들에 대한 이 가격 상승 요건들, 레깅 효과가 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성급하게 리포트를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110위안에서 다시 더 떨어졌던 것이 54위안까지 좀 떨어졌기 때문에 반토막 났군요. 네.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캐즘이 더욱더 좀 장기화될 수 있고 소재사들의 이익 축소는 조금 더 장기화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이 부분이 1분기까지에 대한 소재사들의 주가를 억누르는 가장 큰 원인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보는데 8월 기점으로 보면 지금 8월 초에서 한 71위안까지 좀 회복을 했고요. 지금 9월 선물 계약가를 보면 네. 80.5위안까지 좀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원자재 가격이 사실은 낮아야 업체들이 좋은데 여기는 네. 이제 리튬 가격과 함께 소재 가격이 이제 같이 가격에 전가시키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느 정도 올라줘야지 좋은 거죠. 네네. 예. 그래서 한 85위안을 심리적 네. 정한선을 보는 건 그거는 원가 마진 부분보다 이 소재사들이 네. 손해를 좀 보지 않고 어느 정도에 대한 적정 이익가를 좀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인데 네. 일단 이 부분이 9월 선물 계약가에서 80위안대를 좀 회복했다는 점은 선물 계약가가 이제 선행에서 좀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한 85위안에서 한 90위안 내지는 100위안까지에 대한 회복 가능성들이 어느 정도 좀 기대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일단 뭐 중국 정부가 리튬에 대한 어떤 가격 상승 효과들 좀 더해서 지금 운영 중단을 통해서 가격을 이제 과잉 생산 부분에 대한 어떤 통제를 네. 적극적으로 좀 개입하겠다라는 의사를 좀 표명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이제 원료라든가 소재사들에 대한 이익 개선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이 기대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최근에 소재사들에 대한 어떤 주가 흐름들이 그렇죠. 긍정적으로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부가 친환경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지만 결국 이제 중국이 EV 배터리에 이어서 뭐 ESS도 그렇고 이제 미국 진출을 막아버리니까 그죠? 그게 네, 그렇죠. 우리에게 수혜가 되는 거잖아요. 네, 추가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뭐 가장 큰 또 성과가 좀 최근에 또 셀업체가 10거래일 기준에서 보면 뭐 네. 삼성 SDI가 17.5% 정도 상승을 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14%대에 대한 상승. SK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네. 단기간 한 번 20%대까지 상승했던 것들을 좀 감안시켜야 하기 때문에 한 6% 정도가 좀 마이너스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 대체적인 어떤 기조를 보면 저점 대비해서 상당히 반등을 좀 이뤘다. 이 배경에는 ESS에 관련된 수주성과 기대감들이 좀 반영됐고 네. 일단 전기차 캐즘까지는 2분기 실적의 영향이 좀 상당했는데 일단 개별적인 여건들이 북미향 AI 데이터 센터 향 수요가 좀 더 증가됐던 부분들 ESS에 관련된 수요가 재차 좀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이 수주성과에 관련된 기대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하반기에는 EV 쪽에 관련된 수익 지표를 ESS를 일부 좀 상쇄시킬 수 있다는 전망들이 긍정적인 좀 기대 요인들이 됐었고 두 번째는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 ESS 부분에 관련된 중국에 대해서 뭐 최대 한 59% 정도의 관세를 좀 부과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뭐 배터리죠. 그러니까 ESS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에 대한 관세 부과에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저가에 관련된 유입들이 좀 차단이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 안에서에 대한 가동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국내 이 셀업체들에게는 뭐 상당한 어떤 이 수혜 기대감이 현실화되는 어떤 이 수주 성과가 좀 이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충분히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좀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이제 배터리 업체들도 2차 전지 업체들도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죠? 네. 뭐 생각보다 좋았던 것도 있고 또 뭐 소재사들도 발표했는데 뭐 좀 본업이 아닌 것도 있었고 좀 평가가 좀 복잡합니다. 실적 평가 좀 해주세요. 네. 네, 대체적으로는 지금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네. 일단 이익 폭이 AMPC 반영 폭이 좀 컸기 때문에 네. 좀 긍정적이었고
나머지 뭐 두 개사의 경우에는 그래도 예상보다 적자를 냈지만 적자폭을 좀 축소했다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었는데요. 네. 일단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뭐 영업이익 이 부분은 AMPC 반영 효과가 좀 컸고 이 부분 때문에 컨센을 좀 상회했는데 AMPC가 한 4,800억 원대가 좀 반영이 됐고 이 부분 좀 차감하더라도 21억 원 정도에 대한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이 부분은 6개 분기 만에 좀 흑자 전환을 했다는 상징성인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3분기까지도 AMPC 차감 후에 대한 이익 기조를 좀 더 가져간다면 긍정적인 어떤 성과라고 좀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삼성 SDI인데 삼성 SDI 경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 이 부분은 지난 1분기 대비해서는 0.7%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물론 작년보다는 좀 미흡한 성과지만 그래도 1분기 대비해서 실적 반등을 좀 이뤄냈고요. 영업 손실을 398억 정도를 좀 기록했는데 이게 시장 컨센 대비해서는 적자폭을 좀 축소했다는 상징적인 좀 의미가 있었고 이 부분은 오히려 좀 3분기에 턴 어라운드에 관련된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있는 부분도 특히나 미국의 뭐 인센티브 폐지 효과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유럽향 배터리셀 공급량들이 좀 증가시킬 수 있는 상세 요건들 관점에서는 뭐 충분한 이익 전환 기조를 좀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전체 사업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영업 손실을 냈는데 이 부분은 석유화학 부분에 대한 실적 영향이 좀 가장 크게 좀 반영됐고 이 부분을 좀 빼고요. SK온 사업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적자가 664억을 좀 기록했는데 이 부분도 역시나 1,500억 정도에 대한 영업 적자 폭 대비해서는 대폭적으로 좀 축소했던 부분들. 이 부분은 북미항 가동률이 상향되면서 일부 충분한 좀 이익 상쇄 요건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나. 다만 우리가 지난 뭐 1분기였죠. 깜짝 실적은 지난 4분기에 우리가 깜짝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좀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 기대치가 좀 높았던 부분들이 다시금 적자를 좀 시작했던 부분 이건 좀 아쉽지만 역시나 SK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도 ESS에 관련된 전략을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이익 상세를 좀 가져갈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2차 전지는 이제 꽤 올라왔어요 바닥에서 그죠? 투자 전환까지는 아닐 거라고 다들 보고 있는데 반등이라고 하기엔 또 강하고 그죠? 네. 예, 포인트하고 2차 전지 전략 관심 종목 얘기해 주세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상반기까지에 대한 내용들은 좀 잘 확인했었고 유럽향에 관련된 전기차 판매량들이 좀 증가될 수 있는 영향들. 그래서 유럽 비중이 좀 큰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번 2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막상 실적을 보니까 아주 만족할 만한 성과는 좀 아니었다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 북미향 의존도가 좀 높은 기업들은 상반기 선방은 했는데 하반기 9월 인센티브 폐지 이후에 4분기 영향이 언제 어떻게 좀 반영될 것인가 이게 좀 노이즈가 좀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역시나 ESS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가 북미 시장에 관련된 ESS 성과 내고 있고요. 삼성 SDI 경우에는 이제 국내 시장 안에서 대형 ESS 입찰권에서 한 80% 정도를 그러게요. 이번에 좀 입찰해서 수주 성과를 냈어요. 나머지 LG에서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ESS 그죠? 삼성 SDI가 그 부분에서 성과를 내고 있대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못 미치는 SK 이노베이션이 하나도 좀 따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좀 노이즈가 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지만 북미 시장에 대한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관점에서 보면 SK 이노베이션도 충분히 이익 상쇄 요건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 소재사 안에서 개별적인 여건들은 역시나 셀업체 위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제가 최근 한 3개월 동안 재차 좀 강조드렸던 종목군들이 셀업체를 위주로 좀 말씀드렸고 역시나 탑픽은 좀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릴 텐데요. 3개월 전에도 제가 탑픽을 LG 에너지 솔루션이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지난달에도 주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좀 많이 회복은 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일단 기대원들보다 앞으로에 대한 이익 상쇄 효과들을 선별적으로 어떻게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수주 성과가 좀 더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랑 이 ESS용 LFP 배터리를 좀 공급한다. 전체 6조 원 규모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 프로젝트보다는 이제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부류의 어떤 수요는 지금 데이터 센터 향에 관련된 ESS 수주 성과로 재차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수익 지표상에서 보면 이게 AS 부분까지 다 총괄을 좀 하기 때문에 EV보다는 오히려 ESS에 관련된 수요가 단기적으로는 실적을 좀 더 이끌 수 있는 부분이고 전기차 캐즘이 점진적으로 좀 완화될 수 있는 구간에는 부가적인 어떤 외형 확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반기는 실적이 저점 이후에 대한 기대 포인트는 ESS의 개별적인 어떤 수주 성과 내지는 LFP 배터리 관련된 전략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출하량 이 부분은 뭐 최근에 뭐 지금 사이버 트럭에만 좀 탑재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인데 모델화에서 뭐 원통형 배터리가 좀 빠질 수 있다라는 뭐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팩트 체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수율적인 요건들 때문에 저는 이슈가 좀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수율적인 어떤 안정화 구간 내지는 뭐 대량 양산 체제를 좀 구축하는 구간이라면 저는 점진적인 출하량들은 더 증가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실적 관점에서도 좀 긍정적인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2차전 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선두주자잖아요, 그죠? 네. 네, 어려울 때도 ESS로 잘 시장을 활로를 개척하면서 올라왔고요, 탑픽이고 삼성은 우리가 삼성그룹 자체가 항상 돈 냄새를 잘 맡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 보면 삼성도 결국은 이쪽이 돈이 된다고 하니까 ESS 쪽으로 네. 성과를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내고 있는 거고죠. 네. 네, SKO는 뭐 뚝심 있게 돌진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ESS로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여전히 탑픽이고 네. 네, 차선 호주는 그러면 삼성 SDI 정도 네. 됩니까? 삼성 SDI를 봐야죠. 왜냐면은 지금 ESS 부분에 대한 시장 파이가 네, 단발성보다는 3분기, 2분기 저는 이제 내년도에 더 확장성을 좀 가져갈 수 있는데 이게 네. 미국 안에서에 대한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게 사실 막대한 전기를 먹죠. 근데 지금 2040년도에 대한 이 전망치를 보면 2030년도에 미국의 평균적인 어떤 전기 요금이 한 40% 정도가 좀 증가될 수 있다라는 보도가 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한 27일간의 정전 사태가 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미국 안에서에 대한 전력 수급이라는 어떤 화두 이 부분은 일단 단기적인 어떤 인프라 구축까지에 대한 시간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ESS라는 것은 사실 뭐 에너지를 좀 저장해서 쓰는 원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요는 단발성 요건보다는 저는 확장성 요건을 관점에서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캐펙스 구조를 좀 가져가기에 가장 큰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이지만 삼성 SDI 경우에도 지금 미국 안에서에 대한 가동률 저하를 ESS용 배터리로 좀 선회될 수 있는 전략들 그리고 국내에서 입찰 전에 대한 성과가 명확하게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수주 성과로 좀 연동될 수 있는 흐름들. SK이노베이션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북미에 대한 가동률이 뭐 EV 라인을 좀 축소하면서 ESS 전용 배터리 관련된 확장성을 보면 탑픽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겠지만 삼성 SDI는 이런 관점에서도 뭐 차선 호주 관점에서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선주는 사실 좀 쉬었는데 그죠? 네. 미국하고의 관세 협상에서 완전히 1등 공신으로 그죠? 네. 그 트럼프가 마가하고 빨간 모자 쓰고 나올 때 참 뭐하는 짓인가 저 할아버지 그랬는데 그죠? 결국은 뭐 미국의 대통령이 힘이 있고 네. 거기에 이제 맞불로 빨간 모자에 마스가를 새겨가지고 그죠? 네. 어쨌든 대단한 돌파구를 마련했는데 주가는 꽤 사실 올랐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 밸류도 있기 때문에 조선주를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부터 시각 어떠세요? 일단 뭐 상호관세 유예를 하루 앞두고 일단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좀 타결이 됐는데 네. 일단 뭐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에 대한 이 조선카드가 협상에 좀 가장 주요하게 그렇죠. 좀 먹히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사실 반대로 좀 해석해 보면 네. 조선 부분이 상당한 이런 관세 정책 안에서에 대한 협상 안에서도 상당한 좀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명확해졌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네. 관세 협상에서 제시됐던 전체 대미 투자 규모가 3,500억 달러로 좀 밝혀졌습니다. 이 중에서 1,500억 달러 하나로 한 402조 정도가 됐는데요. 이 부분을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하는 마스가 프로덕트에 이제 투자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내용을 보면요, 500억 달러가 이제 먼저 집행이 좀 되는데 이 부분은 미국 내 조선기지 개발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미국 동부와 이제 서부 해안에 이제 기지를 좀 인수하거나 신규 뭐 조선소를 뭐 건설하는 것들 또는 MRO 기지를 좀 구축하는데 먼저 투자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밝혀졌고 두 번째는 이제 300억 달러 규모가 미 해군의 이제 중형 군함 그러니까 특수 방산용 이제 특수 선박에 대해서 군함 건조에 관련된 어떤 이 자금으로 좀 지원될 것 같아요. 이 부분과 LNG 선박 건조의 선 계약 지급으로 이제 사용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700억 정도, 700억 달러 규모는 이제 인프라 투자비를 좀 제외한 이제 운영 비용, 운영 펀드 비용이다라고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MRO에 관련된 운영이라든가 뭐 군수창 설립 같은 그리고 예비 부품의 조달과 뭐 인프라에 관련된 어떤 선제 비용 같은 것들로 이제 종합해서 투자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1,500억 달러가 세 가지 분류로 좀 나눠질 것 같고 이 부분이
집행 현실화 관점에서 이제 과연 이제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좀 이루어질 것인가는 세부적인 어떤 TF팀 현재는 좀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는 것들 안에서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아직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조선업이 이렇게까지 무너진 줄 사실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트럼프가 되고 나서 전화해가지고 한국 대통령한테 조선이 필요해, 배가 필요해 얘기할 때도 그때 이제 알아본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실상을 까보니까 정말 미국의 조선업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전화위복의 기여로 한국 조선업이 그걸 뚫고 나간다는 건데 말씀하신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다는데 한편에서는 돈은 누가 되는데 네. 사실 이런 뭐 걱정이나 우려가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요. 그러니까 400이조라는 게 체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1,500억 달러 안에서 400이조를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같이 돈을 대서 하는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네. 일단 해당 지원을 보면은 이제 한국이 우선 이제 주도해서 조성을 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정책 금융 지원이 있고요. 미국 정부와 이제 공동 출자를 해서 만드는 펀드금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서 좀 지원한다는 뜻인데 일단 해당된 내용들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아까 500억 달러에 대한 사용처가 미국 내에서에 대한 조선기지 개발 투자에 좀 선입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네. 미국 안에서 조선소를 짓거나 새로 이제 인수해서 일단 선박을 건조하는 구축 체계를 좀 만든다는 뜻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양 플랜트 같은 투자 비용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노후 뭐 군함 같은 것들을 유지 보수하는 MRO 이제 기지 같은 것들. 그래서 우리가 관세 협상 때 나왔던 게 이제 한국에 있는 군산항을 MRO 기지, 미국의 MRO 기지로 좀 활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네. 이게 약간의 온도 차이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국내보다는 미국 안에서의 많은 돈을 투자해서 미국 안에서에 대한 조선 인프라를 좀 구축하는 그런 계기이기 때문에 일단 시간적인 측면들의 뭐 국내 기업들, 국내 조선사가 상당한 어떤 이 투자를 이제 미국 안에서에 대한 어떤 생산 조선사들을 좀 건립하는 그런 투자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이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들을 사실 국내 조선 빅3가 다 감당해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 이 부분은 정책금융 안에서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일단 합작법인 같은 그런 형태로 좀 구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미국 정부의 어떤 합작법인이지 아니면 뭐 다른 형태, 다른 유형의 어떤 이 합작법인을 통해서 이제 미국 안에서에 대한 배분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다만 조성펀드의 전체 수익률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된 것들은 없는데 미국 언론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 관세 협상 이후에 미국이 90%에 대한 이 운영 그러게요. 수익을 가져간다 그럼 10% 먹겠다고 미국에 많은 헌의를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 이익률을 보면.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이게 체감상 과연 이제 맞는 것인가? 그렇다면은 국내 조선소가 미국까지 가서 10%에 대한 수익을만 보장받기 위해서 그걸 한다? 이런 취지에 대한 어떤 이견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되는 부분들은 국내 조선소가 미국 안에서에 대한 이 해외 법인을 좀 신설하는 부분들은 자체적인 역량으로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운영 펀드라는 것은 해당이 돼서 뭐 MRO에 관련된 어떤 공동 투자로 인한 합작 법인에 관련된 설립 운영비 이런 것들에 관한 이익률에 대한 비분을 90% 정도를 이제 미국이 좀 생각하고 있다. 이런 온도차는 앞으로 조금 영향도 관점에서는 좀 주시가 좀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선업이 이제 호기를 맞은 건 맞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조선주 주가에 관한 문제인데 사실은 뭐 이 미국하고 협상 이전부터 대규모 수주로 빅 사이클이 들어오면서 사실 슈퍼 사이클이 들어오면서 주가도 많이 올랐고 그죠? 네. 실적도 좋았고 그게 이제 수주 산업이 계속 반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언제 반영될 것이며, 그죠? 지금의 밸류를 어떻게 볼 것이며, 네. 그런 게 이제 또 고민이란 말이죠. 네. 네. 일단 미국과 조선 부분에 대한 협력 기대감들은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취임 초기부터 너무나 이제 그렇죠. 기대감 예. 때문에 좀 주가가 좀 반영이 됐고 연속성 있는 부분들은 관세 협상의 주요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뭐 MR에 관련된 사업 성과가 나타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승했던 부분들 미국에서 그런 핵심적인 어떤 수주를 정말 많이 받아서 올라가기보다는 이런 정책 기대감들이 사실 반영이 되면서 고점을 좀 형성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IB 업계들의 경우에서도 뭐 조선사들에 대해서 고밸류 부담을 좀 제기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연간 주가 수익률을 좀 보더라도 지금 PBR 기준에서 지금 한국조선해양 정도 한 1.5배, 나머지가 2배에서 한 2.5배 정도에 대한 이 고밸류를 현재는 좀 형성하고 있다는 차이가 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가 좀 많이 올랐다는 뜻이고요.
다만 우리가 좀 조선업황에 대한 사이클이 좀 단순히 좀 좋다라기보다는 2008년도 슈퍼 사이클 기조보다 실질적인 성과적인 측면에서에 대한 좋은 흐름들이 더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당시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일단 저가 수주가 아니고 고부가 선박에 대한 선별 수주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7월 데이터에 대한 전체적인 선박 수주에 관련된 총량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좀 많지만 이익률 관점에서는 우리가 고부가 선박에 관련된 이 수주량들은 뭐 중국보다 거의 뭐 2.5배가 더 많은 그런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좀 기대될 수 있는 요인들은 일단 뭐 고평가에 관련된 논란이 있지만 실적과 수주 성과가 조금 어느 정도 좀 입증되고 있는 하에서에 대한 상승을 좀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이번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상반기에 이 수주 잔고를 좀 보면 올해 이제 연간 목표량 대비해서는 조선 빅3가 대체적으로 이미 한 수주 성과 한 70% 정도에 대한 초과 달성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3분기에 초과 달성이 유력하거나 4분기에는 100% 일단 연간 목표치를 좀 초과 달성하는 그런 성과를 좀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들은 앞으로 하반기에 미국향 수주 성과에 대한 연동 흐름들 안에서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 이 부분은 충분히 실적의 어떤 반영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리드 타임을 좀 고려해 보면 2년에서 뭐 2년 반 정도에 대한 흐름들 이것들은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에 대한 안정적인 이익 기조를 충분히 좀 끌고 갈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에 따라서 실제로 수혜를 받는 사실 조선사가 뭐 많지는 않지만 네. 그죠? 조선사는 대표적인 어디예요? 한화예요? 네, 일단 이게 참 네. 세 가지 포인트인데 네. 우리가 조선 빅3들을 보면 네. 각각의 선박에 대한 어떤 집중도가 좀 다르고 그렇죠. 네. MRO라는 것도 사실 성과적인 측면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대감을 좀 부각된 이 종목이 이제 하나오션인데 네. 일단 10거래일간에 대한 주가 흐름을 보면 36.4%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오른 상태에서 그만큼 더 탄력도가 더 좋게 이제 올랐다는 뜻인데 일단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미국 내 필리조선소를 좀 보유하고 있다는 그 1억 하나 때문에 MRO 부분의 최대 수혜가 좀 예상될 수 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안에 조선사를 좀 구축하고 있고 MRO에 관련된 어떤 사업 수준가를 최근에 따냈던 그런 이력들을 좀 보면은 추가적인 더 수주 성과에 관련된 기대요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하나오션이 MRO에 관련돼서에 대한 어떤 수주 성과가 좀 기대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조선해양의 경우에는 일단 뭐 HD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삼호중공업 같은 그런 기업들이 미국의 군함 건조라든가 네. 뭐 특수전에 관련된 어떤 건조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MRO에 대한 성과를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 두 가지 기업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 의외로 좀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에 이제 MRO 수정가 TF 2순위로 지금 지정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그동안 LNG 선박을 좀 주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MRO 수주에서는 좀 따로 놓고 판단을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TF 안에서에 대한 2순위 적용이라는 것은 이제 MRO에서에 대한 역량들을 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제 추측하건데 군함에 관련된 어떤 정비 부수보다는 인프라에 관련된 해양 플랜트 부분들로 삼성중공업이 좀 더 수혜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조선업은 사실은 뭐 같이 가는 거죠, 그죠? 여팡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이들 중에서 누구 한 명이 기술 개발을 해서 뭐 네.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듯이 그러기는 안 되거든요, 사실. 네. 같이 가는 거니까 같이 가는 건데 대표적으로 뭐 HD 현대중공업 계열이 있고 그죠? 네.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있고 그다음에 뭐 하나오션은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워낙 부각이 네. 되는 거고 삼성중공업은 좀 의외입니다. 그렇죠? 네네. 사실 삼성중공업이 좀 들어올랐죠. 네. 네. 들어올랐기 때문인가 하는데 그거와 함께 미국 사업에도 이제 마스가에도 참여한다. 네. 뭐 이런 것들이군요. 그렇죠. 기대감들이죠. 네. 조선업에 대한 얘기는 여전히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가져가고요. 네. 기자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조선업이 이제 오르게 되면 그죠? 기자재는 뭐 사실 지난번에 기자재 오르고 이런 것들은 조선업 좋아질 때 오른 것도 있고 뭐 LNG 프로젝트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죠? 기자재 얘기는 별로 안 나와서 기자재도 기회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저희가 오늘 포인트를 좀 맞췄던 네. 부분들은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게 이제 초기 500억 달러에 대한 투자 부분은 조선 인프라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조선 기자재 업종보다는 조선 빅3의 실질적인 수혜가 좀 될 수 있겠고 네.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중공업이 19일 동안 2%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HJ중공업이 42%, HD 현대중공업도 한 12%, 뭐 하나오션이 36% 정도 올랐는데 HJ중공업의 경우에는 마스가 프로젝트 TF 자금이 한국의 중소형 이 조선사를 인수할 수 있다라는 어떤 맞아요. 설이 좀 나오면서 예. 중소형 조선주가 좀 많지는 않죠. 이게 뭐 H중공업이 그래서 그랬는지 그 수급 기대감이 좀 반영되면서 급등을 좀 했던 그런 네. 이력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논의를 하면 삼성중공업이 과연 옳은 것이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너무 포커스가 MRO라든가 미국의 군함건조, 방산특수선에 관련돼서 집중이 좀 되다 보니까 수급은 이쪽을 좀 보고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 네. 미국의 이 글로벌 주요 국가들과에 대한 관세 협상을 할 때 이 미국의 카드는 우리 LNG 사가 이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이 국가들이 관세 협상을 좀 타결했을 때 미국산 LNG를 대규모로 이제 수입하는 그런 결정을 좀 내렸는데 그렇다면 미국 안에서에 대한 LNG 수출 터미널에 관련 물동량들을 좀 고려해 보면 이제 LNG 선박에 대한 이제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갑자기 이제 선박에 대한 어떤 수요 확장을 이제부터 이제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LNG 선박에 관련된 밸류체인을 좀 갖고 있는 삼성중공업 특히 뭐 여기에 대해서 해양 플랜트, LNG 플랜트라는 것은 FLNG에 관련된 이 수요는 한오션과 삼성중공업이 거의 뭐 글로벌 3강 체계를 좀 현재 좀 구축을 하고 있고 중국의 위신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선박 모듈을 좀 팔아가지고요 이 부분이 현재 좀 제재가 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두 개 사이에 관련된 어떤 수요를 보면 삼성중공업이 캐펙스 관점에서에 대한 이 가장 큰 수혜가 좀 될 수 있겠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제 선박 엔진 쪽을 좀 보자. 그래서 이제 하나엔진의 경우에도 이번에 뭐 2분기 일단 전망치를 좀 웃도는 실적 기조를 좀 보였는데 일단 상반기까지 실적이 좀 반영됐던 부분들이 2024년도에 대한 구형 엔진에 관련된 수주가 인도됐던 성과 좀 반영된 것이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고부가 선박 엔진이죠. 이중 연료 엔진 이제 DF 엔진에 대한 실적이 좀 반영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실적의 업사이드 관점에서 하나 엔진이라든가 HD 뭐 현대마린 엔진 네. 이렇게 이제 두 개 엔진사들은 재차 실적의 업턴 기대감들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요. LNG는 밸류체인 안에서에 관련된 뭐 동성 화인텍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재차 우리가 좀 수주 성과에 좀 연동되는 흐름들 같이 좀 우리가 이어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기대감이 살아있는 조선주에 대한 투자 전략 변영인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